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분위기가 약간은 다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우선 종가 미국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장 막판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9%, 그리고 S&P 500 지수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간의 좀 제한적인 하락 정도가 나오면서 11,000선을 지키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생산자 물가, 그리고 개선된 소비 심리. 지금 두 가지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줄여서 PPI라고 하게 되는데요.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고 전년 대비 8.1%에서 7.4%로 둔화됐습니다. 좋은 거고요. 변동성 품목을 제외한 것을 봐도 5.4에서 4.9%로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둔화가 됐지만 결국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부담 요인으로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올랐고 달러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상승세가 지금 3개월째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약간은 줄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악재로서 해석이 된 것이고요. 특히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세부적으로는 뜯어보게 되면요. 서비스 부문 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월 대비 0.1%에서 0.4%까지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아직까지 더 강해진 거는 아니지만 계속 부담스러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지표는 바로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앞서 것은 11월 거, 그리고 이번에는 12월 거, 약간 다른 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에 56.8이었었는데 조금 더 개선되면서 59.1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지수가 58.8에서 60.2, 기대지수도 55.6에서 58.4로 모두 다 전체 심리지수만큼 다 세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9%에서 4.6%로 내려앉으면서 일부 개선된 모습이 나와줬고요. 다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유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나아졌다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이 지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59%가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지출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런 소량 구매보다는 대량 구매가 더 늘어났다라는 소비자의 이런 소비 패턴 자체가 변했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하향 안정화가 되면 이런 하락 속도, 인플레이션의 이런 하락 속도가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지표와 지금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좀 호황제가 겹치는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보고 가자는 움직임 속에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평균 0.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로 하락한 업종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나마 서비스 쪽에서 0.02% 강보합, 그리고 가장 많이 밀린 게 최근에 유가가 계속 밀리죠. 에너지가 그래서 2.3% 평균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 시장에 방어를 했던 헬스케어도 이날 차익이 나오면서 1.2%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서비스 섹터는 섹터 내에서 업종의 혼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미디어 쪽,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서는 0.3%의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통신 업종에서는 반대로 0.05% 밀리면서 크지는 않았지만 성장주와 이제 가치주의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1.5% 밀리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 그리고 의료 장비 이쪽에서 좀 회복을 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뭐 앞서 섹터가 거의 다 밀렸던 것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고, 이제 뭐 특정 종목들, 뭐 스트리밍, 그리고 반도체의 일부 종목,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 정도만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이유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나마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 게 성장주 내에서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도 비교적 종목이 다른 지수에 내린 거에 비해서는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1% 상승하면서 이날 넷플릭스가 거래를 마쳤는데요. 증권사 코엔에서 내년 최고의 아이디어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얻으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큰 종목들은 1% 안쪽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디즈니가 0.9%, 컴캐스트 1% 간신히 상승을 했고요. 약간 작은 종목들, 신생 종목들, 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은 3%의 상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넷플릭스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반도체 흐름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살짝은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제조업체, 장비업체 모두 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특히 이 제조업체 쪽에서는 이 2.5% 오른 브로드컴을 좀 보셔야겠는데요. 브로드컴 개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적도 양호했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발표도 했고, 배당금까지 늘린다는, 이제 그야말로 좋은 재료들은 전부 다 한 회사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확실히 월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정유 쪽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 주로 이제 큰 종목 중에서는 쉐브론 텍사코가 3.1%로 유독 많이 밀렸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에 따라서 엑손모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중소형 쪽에서도 코노코필립스, 이오지, 리쇼시스, 뭐 베이커 유즈, 슐럼버거 분야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게 빠진 게 2%, 많은 게 3%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여기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증권사 미지오 쪽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분위기는 안 좋았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12월 19일 날 이제 편입과 편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좀 되는 제한적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편입되는 게 잘 알고 계시는 리비안이 있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베이커 휴즈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있고요. 편출 쪽에서는 아이폰과 관련된 회사죠. 스카이웍스, 도큐사인이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 유독 강했죠.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악재, 호재 같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재를 본 것인데요. 악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SUV 모델 Y와 관련해서 12월 마지막 주만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뭐 관행이 연말이라서 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안 한다라고 8일 동안 중단을 선언하게 되면서 좀 더 악재로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 같은 조치 자체가 모델 Y에 대한 생산량을 앞으로 30% 줄이는 사전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고 발표한 것도 또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3% 올라갈 수 있었던 것 바로 트럭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4년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전기 트럭 세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포함해서 테슬라가 2위 사업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좀 잡아주듯이 대형 전기트럭 세미가 인도를 드디어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이런 발표가 신뢰를 얻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이날은 $180 근처까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만한 브랜드 룰루레몬 아슬레티카입니다. 전망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두 자릿대 급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8% 오르면서 예상치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전망이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 26억 500만 달러에서 26억 5천만 달러. 시장에선 이것보다 더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룰루레몬 아슬레티카의 CEO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역대급 매출을 기록한 건 좋은 건데 외부 환경이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스포츠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했던 하루입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약간 관망의 분위기로 가자라고 했다면 유럽은 분위기가 조금 좋았습니다. 0.7% 오른 독일이 가장 강했고요. 영국은 한 강보합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 움직임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이 중요 지수들이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번 주 경제지표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의 이런 금리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도 보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또 밀렸습니다. 일별로 따지면 6거래일 연속으로 밀리게 되면서 이제는 71달러까지 내려왔고 연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한 것이고요.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G7과 그리고 유럽연합 쪽에서 러시아 원유의 가격 상한가를 시행을 했고 거기에다가 EU하고 영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은 이 러시아산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조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서 작용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리는 강달러에 따라서 눌립니다. 0.6%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 완화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보다는 달러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보겠습니다. 금 가격 보겠습니다. 0.5% 올랐는데요. 최근에 금 가격의 흐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1,800달러를 넘기고 나서는 그 위로서 좀 상승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 쪽에서 금 매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긍정적인 재료가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9.3bp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나오지 않게 되자 조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를 채권 시장에서는 반영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 일제히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11월 PPI 지수로 인해 3대 지수가 모두 0.7에서 0.9%의 하락으로 마감됐고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 지수가 2.77% 하락하면서 지난 9월 이후 주간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3.37 그리고 3.99%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11월 CPI를 앞두고 먼저 발표된 11월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던 점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 건데요. 노동부는 11월 PPI가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0.2%로 웃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 대학이 집계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4.6%로 전달에 4.9%에서 하락하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를 기록해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는 소식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소 진정시키면서 주가 지수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한편 시장의 포커스는 이번 주 열리는 연준의 12월 FOMC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약 78%로 점치고 있으며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2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규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미치면서 이것이 국제사회 규범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면서 여러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WTO의 판결과 관련해 미국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이 지난 70년간 국가안보 문제는 WTO 분쟁기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WTO의 개혁의 필요성만을 확인해 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WTO의 판결 대상은 지난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일 관세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광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중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트르키예,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등은 WTO가 보장한 기본 권리를 위반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미국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60일 이내에 이번 결정에 상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말 WTO 상소위원 선임을 가로막아 현재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WTO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블랙록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아몬드 등의 펀드 매니저 13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중국 증시 매수에 긍정적이라 답했으며 이들은 방역 정책 완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낙관론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 그리고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매수를 할 것을 예상했으며 다만 31%는 중국 증시를 매도해야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펀드 매니저들은 중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지정학적 위험과 제로 코로나 정책, 규제 환경 등과 관련한 역풍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중국의 기회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선별적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현재 중국과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는 연초 이후 16% 넘게 급락하기도 했지만 11월 이후 기술적 강세장에 돌입했으며 10월 말 저점과 비교하면 현재 약 40%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을 하나로 갖고 있는 그런 업체죠. 스텔란티스가 되겠는데요. 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악재가 있었습니까? 예, 이탈리아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프랑스의 푸조 등 3국 합작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가 지프 체로키를 조립하는 미국 일리노이주 벨비디오 공장을 영국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전 세계 반도체 부족, 또한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무게중심 이동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막대한 전기차 생산 비용이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내년 2월 28일부터 벨베디오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약 1,3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수백 명이 감원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자사 자동차의 판매의 절반을 차지한 전기차가 향후 회사의 미래를 담당하도록 한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 금요일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2.7%가 하락해 $14 44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1년과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되며 오라클을 시작으로 쿠파 소프트웨어, 다크트로닉스, 메사에어 잉크, 조엔 잉크, 블루버드 코프, 시체인지 인터내셔널, 그리고 유니버셜 테크니컬 인스티튜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